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의 수도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 하노이. 이곳에는 따이헨이라고 하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종종 잘 찾는 잘 알려진 맥주 골목이 있습니다. 여긴 맥주 상점외에도 클럽과 노점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죠. 그런데 이곳의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헤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가게는 공연을 하는 10평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술집인데,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각국에서 온 손님들로 주점이 붐비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5명의 직원들은 쉴 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들 중 29살의 도안 티 흐엉은 이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데, 한편으론 연예인을 꿈꾸는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스타가 되고 싶어 했는데 SNS에 예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등 늘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는 성격이었던 그녀. 그녀가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처음 만난 남자와의 게임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한데요. 그런 흐엉에게 어느 날 정말이지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6년 12월 27일, 이 헤이라는 가게의 사장은 갑자기 흐엉을 불러서 한국에서 온 미스터 Y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게 되죠. 미스터 Y는 자신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감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기획하던 중 여기에 출연할 배우를 찾고 있다가 이 사장의 가게에 공연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마침 배우 지망생이던 흐엉은 이 사장님 덕분에 이 연결이 성사가 되는데, 그녀로서는 한국의 방송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들뜨게 되죠. 베트남에서는 그 한류 문화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 또한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의 TV에 나가거나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동경했었는데요. 실제로 가명으로 가입된 흐엉의 SNS에는 자신이 서울 출신이고 가수 태양이 자기 남자라는 글이 반장난식으로 게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녀는 한국 문화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흐엉에게 한국 방송 관계자 미스터 Y의 등장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겠죠. 흐엉은 이 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계자가 붙여준 매니저와 함께 하노이 곳곳을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반복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진행하는데, 사실 미스터 Y는 더 큰 한방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기획의 범위가 커졌고 결국 흐엉은 촬영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많은 승객이 오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흐엉은 또 다른 연기자 아이샤이와 함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전부터 기획된 공항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시나리오는 지나가는 행인 뒤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놀래키고 그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흐엉으로서는 이번 일만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큰 스타가 될 것이라 부풀어 있었겠죠. 그래서 사전에 아이샤와와 여러 번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기획자로 알려진 미스터 Y는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모든 것을 녹화하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설명했고요. 흐엉의 양손에 노란색 기름을 묻혀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Y가 어떤 사람을 지적을 하면 그 사람한테 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바로 도망치라 라는 게 그의 지시였다고 하는데요. 곧이어서 이 40대의 다소 통통한 체격의 한 동양인 남성이 공항의 출국장에 들어옵니다. 미스터 Y가 지정한 인물이었죠. 그는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김철. 오전 10시 마카오로 향하는 비행기에 가기 위해 무인 발권기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었는데, 김철이 발권기에 거의 도착한 순간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그를 덮치듯이 얼굴을 감싸 안았고 손으로 노란색 기름을 바릅니다. 흐엉이었죠.
옆에 있던 아이샤이는 그런 김철의 얼굴을 헝겊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던 남성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죠. 그런데 그 순간 흐엉의 손에서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불쾌한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녀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눈앞에서 쓰러져 버린 남자의 반응에 너무도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덜컥 겁이 난 흐엉은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일행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모든 것은 지시받은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약속된 장소에서 미스터 Y와 만나서 연기가 괜찮았는지 촬영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Y에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죠.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이틀 뒤에 또다시 예정되어 있는 추가 촬영을 위해 그녀가 공항을 찾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방송팀이 아닌 말레이시아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내 체포되죠. 이틀 전 공항에서 자신이 공격했던 그 남성이 자리에서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고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면 피해자 김철은 습격을 당한 이후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자신을 공격한 두 여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는 일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공항 정보센터 근무자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몇 마디 대화가 이어지기도 전에 그는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버리게 되는데요. 김철은 공항 내 응급치료소로 일단 옮겨진 뒤에 곧이어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가는 도중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의 얼굴에 묻혀진 노란색 기름입니다. 이건 VX 신경작용제라는 독극물이었죠. 그의 얼굴에서 검출된 VX의 농도는 치사량의 1.4배였고 피부를 통해서 인체로 흡수되는 경우 살인가스보다 100배 넘는 강한 독성을 보이는 정말 맹독성 화학무기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북한 여권 소지자를 어느 공항에서나 보기가 힘들 텐데 김철, 갑작스런 두 여성의 공격,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건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보통의 일반 북한 주민은 해외여행이 좀 제한적인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북한 여권을 가진 해외에 있는 사람? 김철이라는 자는 어쩌면 북한의 고위층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에서도 사건 직후에 김철이 북한의 외교관으로 업무 수행을 하던 중에 이제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피해자의 용모와 행적을 추적하게 된 말레이시아 경찰 측은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습니다. 공항 테러로 사망한 남성의 본명은 김정남,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의 장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3대째 세습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은 장남인 바로 김정남이었죠. 1990년대 당시에 후계의 1순위였던 김정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면 개혁 개방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약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시켜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와 좀 다른 가치관이 드러나게 됐고 그는 결국 김정일의 눈밖에 나 북한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김정남의 삶은 한치 앞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2011년 셋째 아들, 즉 동생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취임을 한 이후에 그는 사실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김정일의 장남, 그러니까 김정은의 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소위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김정남이 백주대 낮에 테러로 사망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게다가 이 테러를 일으킨 2명의 여성, 그 배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김정남을 살해했는가 하는 부분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게 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살인에 직접 참여했던 2 여성은 이틀 만에 검거됩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이 테러가 2 사람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김정남의 사망은 북한 정부 측에서 정교하게 계획한 살인이라고 보이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후에 이어진 말레이시아 경찰의 조사 결과 테러에 가담한 이들은 흐엉과 아이샤이 외에도 북한 공작원 4명을 포함한 독극물 전문가까지 총 1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현재로 3년이 흐른 지금 이 테러의 모든 내막은 깨끗하게 밝혀졌을까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처음 베트남 출신의 흐엉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이샤이를 이 2 사람은 훈련받은 암살자일 거다라고 여겼고 기소를 했지만 사실 2 사람은 검거된 이후에 줄곧 같은 주장을 해옵니다. 미스터 Y가 뭐 리얼리티쇼 몰래카메라를 찍자고 해서 나는 그걸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이 이제 주장이 계속됐죠.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 역시 이게 타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린 그들 희생양이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방해달라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고 죽은 이는 북한 사람, 기소된 사람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몇 개 나라의 민감한 외교 부분이 섞여서 그랬을까요? 2019년 3월과 4월 말레이시아는 아이샤와와 흐엉에 대한 살인 기소를 취하하고 2 사람을 석방시킵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했던 살해 용의자가 혐의 없음을 받고 풀려나게 되면서 김정남 사망 사건에 대해 배후를 밝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에 가담했던 나머지 8명은 모두 테러 즉시 현장을 빠져나갔고 현재까지 도주하고 있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그중 단 1명, 북한의 화학 전문가 리정철이 잠시 체포되었던 적이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풀려났고 북한으로 추방됩니다. 결국에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김정남 살인사건은 영원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결말이 나게 되죠. 사실 흐엉과 아이샤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는 다소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2 사람이 고도의 훈련받은 살인병기다 라는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였고요. 사건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허술한 행동으로 바로 검거된 점, 게다가 맨손으로 VX 독극물을 다뤘다는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이들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용됐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특히나 SNS나 동영상 활동에 드러난 흐엉의 성격으로 볼 때 그저 스타의 꿈을 쫓다가 철저히 이용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죠. 석방이 된 이후 아이샤오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반성을 하고 조용히 살겠다라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죠.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흐엉은 석방 이후 오히려 꿈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출소 이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흐엉의 모습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화려한 옷차림에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관심을 즐기는 듯 보였는데요. 방식이 어쨌든 간에 살인죄를 벗어나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그녀의 표정은 다소 기뻐 보입니다. 그녀가 이 공항에서 한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배우가 되는 게 여전히 꿈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살인사건 용의자가 스타처럼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맹렬히 비난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흐엉이 일본의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황당했고 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인터뷰의 표면적인 목적은 사건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약간은 그 화려한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한 인터뷰에서 웃는 얼굴로 살해 현장을 재현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 다소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흐엉은 이 사건으로 유명인이 될 좋은 기회의 발판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이든 타이든 나로 인해 한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스타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눈멀게 한 건 아니었을까요? 김정남 살인사건, 죽은 이는 있지만 범인은 없는 사건, 그리고 헛된 꿈에 부푼 스타를 양산해낸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까지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